뉴스 속의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지요? 오랜만에 퀴즈. 퀴즈. 아마존에서 배송 시스템을 이것으로 한다. 획기적이다. 모르겠습니다. 드론. 드론이요. 예. 오늘 이슈 드론에 대한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국경 감시, 또 불법 어로 단속, 조난자 위치 파악까지 이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드론을 쓰고 계신데 무엇이 좀 필요할까? 정교하게 다룰 줄 아는 이들이 제일 필요하겠죠. 누가 과연 드론을 잘 날리실까? 조종을 잘할까? 예. 자,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만큼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 앞으로 쭉쭉 지금도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 예.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픽에서 우리 고용 브리핑의 이슈에 맞게 드론 조종사와 드론 정비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드론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 그 얘기 친구한테 그냥 장난감처럼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한 바가지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렵다고요. 쉽지 않아요. 드론 조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론이 부품 결함이나 또 기상에 따른 조종 불능, 뭐 GPS 신호가 갑자기 끊기거나 이게 다 무선이잖아요. 무선은 아주 불안정합니다. 신호 멈추면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면 그냥 혼자 부서지면 되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위험하잖아요.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예. 머리 위에서 툭 떨어진다. 드론이. 예, 흉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상당수의 드론 사고가 조종을 잘 못해가지고 건물 외벽에 딱 부딪히거나 아이고. 전선이 있는데 요즘 뭐 대부분 지하하긴 했지만 전선 등에 걸려서 드론이 떨어지면 드론만 부서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발생을 합니다. 그럴 만큼 이건 자격증을 꼭 따서 조종을 해야 되는 자격증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드론이 앞으로는 사회 전반에 그리고 우리 일상 곳곳에 쓰일 수 있는 곳이 좀 많다고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실종자 수색을 해야 된다. 광범위하게 딱 올려서 쫙 위성 한번 퍼뜨리면 예, 사람이 며칠 동안 할 걸 그냥 몇 분 만에 해내는 예. 활용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드론 더 나아가서요. 3D 프린터 기술을 결합한 일명 건축 드론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예. 앞으로 이 드론 활용 영역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드론 조종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당연히 무궁무진해지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그 대전 경찰서에 있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여기서 말하는 거 있죠. 실종자 추수색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디서 배워야 하라고 물어봤더니 관련된 대학교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대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포항대나 한국영상대 등의 영상대까지 뭐 그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아예 가르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학생 아닌 저 같은 청년 같아 보이지만 청년 아닌 이런 분들 중년이라고 하긴 좀 젊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드론 지식 전문적으로 배우기 어렵다. 예. 집에서 애기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 20여 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 교육기관에서 드론 조종 관련 이론과 실습, 정비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하셔도 되고요. 뭐 근처에 시흥에도 있고요. 예.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도 이 중장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중장년 드론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드론 조종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자격증 시험은 따로 또 봐야 합니까? 이수만 네. 하면 나옵니까? 맞습니다. 이게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그럼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시험 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그 차체 무게 12kg을 초과한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에만 기체 신고와 자격 취득을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건 이제 그냥 아무나 날려도 된다는 얘기였는데 지난해부터는 드론 무게에 따라서 드론 자격도 꼼꼼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무게별로 자격이 다르다는 건 처음 듣는데 맞습니다. 그럼 뭐 무거울수록 교육을 뭐 더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우선은 온라인 교육을 받고 필기 시험 치르고 실기 시험 뭐 이렇게 예상 가능한 단계가 있는데요. 무게별로 적용되는 그 부분. 자, 250g에서 2kg 드론 한 요 정도 되겠죠. 작은 드론 조종.
온라인 교육 필수고 여기에 한 요 정도 되는 2kg에서 7kg 드론 조종은 비행 경력 6시간 이상의 필기 시험까지 봐야 됩니다. 어허. 자, 7kg에서 25kg 드론 조종 비행 경력 10시간 이상의 필기 시험 봐야 되고 약식 실기 시험까지 예. 단계가 늘어나고요. 자, 25kg에서 150kg 비행 경력 20시간 이상의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다 치릅니다. 아,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겁고 비싼 드론을 수리해줄 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자동차가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릴 때 우리나라에서 같이 성공했던 곳들이 바로 자동차 수리 업체들이었습니다. 부품 공급 업체는 물론이고 드론 정비사는 이 드론의 구조나 뭐 원리 각각 고유한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고장난 드론과 또 항공 시스템을 수리하는 일까지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기체 또 모터 조정기 등을 유지 보수하는 일도 같이 하고요. 이걸 또 맞춤 제작을 한다는 그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나 판매하는 업체에서 그 정비사분들이 이렇게 소속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드론 정비사는 드론 제작 업체나 판매 업체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는 이 드론 산업이 더 커지면서 우리가 차량 전문 AS 센터에 가듯이 드론 전문 AS 센터로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네, 28일만 기다리세요. 어쨌든 예. 그렇게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이 필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드론 조종사처럼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받고 실습 받고 정비 교육 받고요.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따로 드론 수리와 정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드론 조종사, 드론 정비사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직업군에 좀 관심 갖고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어떤 적성이 있다거나 어떤 흥미가 있다거나 뭐 관련한 배경 지식이 있다거나 어떤 분들께 좀 추천해 주십니까?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뭐 관심과 사랑이죠. 예. 난 드론이 너무 재밌고 좋아. 이게 제일 필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과 사물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력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기계 조정하는 일이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딱 생겼다. 침착한 대응 해야 되는데 글쎄요.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자격증에서 직접적으로 보진 않지만 아무쪼록 아까 말씀해주신 관심과 사랑, 드론에 대해 관심과 사랑 가지실 분들 오늘 잘 지켜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경단녀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 예. 통계청이 이번에 내놓은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대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꾸준히 이런 소식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워킹맘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서 57.8%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은 2019년 19.2%였던 것이 점점 줄어서 올해는 16.2%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줄었다는 건 좋은 의미 아닙니까? 감소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얼핏 보면 반가운데 6명 중에 1명꼴로 그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0대 같은 경우는 27.8%에 달하는데 직장을 그만둔 이유 이게 단연 육아가 43%에 육박해서 가장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결혼과 임신, 출산이 20%대로 그 뒤를 이었고요. 가족 돌봄, 자녀 교육이 한 자리 숫자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까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요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나가는 돈 많으니까 가게 살림 팍팍해지면서 기혼 여성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줄었다는 것, 그만큼 일하는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현실적인 것들이 좀 반영된 그런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드론 같은 네. 경우도 하늘, 항공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좀 보시고 드론 조종사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 좀 검색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오늘 박상률 기자가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